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네. 은퇴한 다음에 하는 일이 내가 안 즐거워도 된다, 그분은. 근데 최소한 내가 싫은 일은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를 하셔서 살고 계시는, 은퇴 후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하셔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거를 만약에 제가 20대나 30대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은 진짜 한 5년 후, 6년 후를 좀 약간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식으로 조금이라도 구상을 할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30대 후반이셨죠. 제일 처음 네. 나온 예시분. 그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은퇴를 계획을 하고 나오신 분도 인터뷰가 있었고, 또 예기치 않게 은퇴를 하신 선생님의 이야기도 계셨고, 그리고 은퇴를 예상을 하시고 이제 준비해서 나오신 선생님 얘기도 계셨는데, 30대 때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왜 은퇴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사실 그 친구를 안 지는 꽤 오래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랬고, 그렇게 생각이 진짜 많이 열려 있고, 저도 되게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네. 근데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은 이 변화가 없고 정체되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본인 스스로가. 항상 회사가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네, 그분께? 그분이 일을 워낙에 잘했고 실력도 네. 워낙에 좋았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서도 사장님 바로 밑에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30대. 네, 30대 중반 정도에 거의 그 회사에서 거의 뭐 넘버 2 막 이런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근데 네. 그만큼 사실 본인이 열심히 했고 잘하기도 네. 했는데, 그렇게 하고 한 몇 년, 2, 3년을 지내니까 본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매일 생활이 똑같고 하는 게 되게 루틴한 업무고 네. 되게 관리 업무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전에는 본인이 본인이 네. 전략도 제안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솔루션 개발도 하고 막 이러다가 네. 갑자기 관리자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편한 삶이. 네. 그런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새로운 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고, 근데 제가 그래도 갓난아기도 있고 와이프도 전업주부시거든요. 아기가 어릴 때 네, 퇴사를 하신 그랬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30대 후반 나이시면 그럴 아기가 어릴 나이.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사실 그 모든 것보다 그 자기 생활이 그렇게 루틴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기는 절대 못 참는데요. 그게 편안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힘들다고 힘든 거예요. 느끼는 타입이셨나 봐요. 네. 그러면 그분은 퇴사를 하시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셨을까? 아니면 일단 퇴사하고 난 다음에 찾아보자 이거셨을까요? 일단 퇴사를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와이프 같았으면은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본인한테 싫었대요. 그래서 네. 일단은 도저히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무조건 퇴사를 하고 퇴직금 가지고 생활을 가족들이 하다가 네. 뭐 그 당시에 뭐 퇴직금 얼마 안 될 테니까 네. 그걸로 금방 이제 바닥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끝이 없더래요. 고민거리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라고 해서 딱 한 게,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그 친구가 되게 잘하는 쪽 기술이 있었어요. IT 네. 쪽에. 근데 네. 그걸 가지고 나름 혼자서 뭘 뚝딱뚝딱 만들어 둔 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네. 기억이. 근데 그걸 웹에 올려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개발한 그런. 네. 예를 들면 엑셀처럼 저런 게 있고 차트 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판매를.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연찮게 소문이 돌아서 뭐 해외 대기업이라든지 국내 대기업에서 거기를 찾아서 주문을 계속 들어오는, 마치 지금으로 치면 네. 앱스토어에 앱 하나가 대박이 나는 네. 거죠. 근데
그 친구 말로는 그 정도까지 대박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그때 이제 은퇴 아닌 은퇴를 하고 네. 되게 부드럽게 이제 제2의 삶을 스타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근데 그 친구도 전혀 준비 없이 나왔지만 저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준비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의 아까 그 영역이나 자기가 잘하는 네. 부분에서 자기 색깔이 있으면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 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그 친구가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은 이제 본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네. 아, 저는 지금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정말 내가 뭘 해야지라고 진짜 막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없어도 아까 저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첫 7년, 8년 그 주니어 시절 정말 알차게 보내고 거기에서 나의 약간 차별점, 경쟁력을 발견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회사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그 30대 후반, 그러니까 30대에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본인 회사를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게 아니죠. 원래 실력이 계셨으니까 그 실력을 바탕으로 스무스하게 옮겨간 케이스라면, 그러면 아까 예시 중에 또 한 분은 예기치 않게 통보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럼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통보를 받고 이제 내가 예상했던 날이 왔구나라는 상황이셨을까요? 아니면은 나 65세까지는 다닐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진짜 정말 예상치 않게 받아서 너무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신 케이스일까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준비는 사실 안 돼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네.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을 네. 주셨고, 다만 그분은 사실 회사 일이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하고 네. 머리도 너무 아프고 회사 나오는 게 너무 힘드셨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 바로 사실은 그 명예퇴직 통보 받기 몇 달 전에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대요. 내가 85세까지 살면, 근데 지금은 그런 그 보험사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 그런 재무 플래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집이 얼마고 뭐 지금 노령연금 아니면 퇴직연금 쭉 이렇게 해서 예상치를 쭉 넣으면 그게 나 한 달에 얼마, 그리고 거기에 뭐 내 기대 여명을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아니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몇 프로, 그분은 5%인가를 잡으셨어요. 되게 높진 않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해보셨대요. 너무 힘드셔서. 이러다가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출근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너무 싫어서 나는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무조건 그만둘 거야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대요. 근데 은퇴에 대한 준비는 아니고 그냥 그분도 막연하게 회사가 너무 나오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해보셨던 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에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애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지내시기에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라는 나름의 좀 그때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사실은 좀 고민을 하시다가 회사에서는 좀 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 되니까 조금 더 미룰 수 있다라고 회사에서는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근데 이게 미룬다고 사실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시뮬레이션 해봤던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실행에 옮겨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셨고, 근데 막상 나와서는 사실은 그게 아까 이런 관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근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이제 지금은 챙기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 외의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준비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되게 힘들었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 같고,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찾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 반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원래 이 사이클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타기가 싫으셨대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사이클을 또 엄청 타세요. 다시 이제 기운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네. 준비가 안 된 상태겠지만 네. 그분은 회사가 너무 회사 일이 싫어서 나가셨고 다만 되게 운이 좋으셨던 게 그 앞에 네. 그 뭐죠? 재무 쪽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셨던 그게 네.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로소득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올해 나이로 한 60 거의 다 돼 가실 거예요. 아, 네. 50대 중반에 이제 명예퇴직하셨고 지금 퇴직하신 지 그래도 한 4년 정도 되셨으니까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이 있고 그다음 네. 퇴직금하고 그다음 이제 명예퇴직은 또 명예퇴직 위로금이 있을 네, 거고 위로금. 그다음에 집도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자산으로 이제 근로소득은 없지만 자산을 네. 가지고 자산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5%의 수익으로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이 생기고 요게 85세까지 지속이 가능하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그 명예퇴직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다른 일을 찾지 않아도 이제 경제적으로 맞아요. 유지가 되는 네네. 상황에서 나오신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마음이 편하고 처음에 그 6개월은 진짜 정서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경제적인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까 그 뭐죠?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80도 은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분이셨거든요. 본인이 그걸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는데 명예퇴직을 받았으면 그 생각만 충격이 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6개월이 아니고 6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인간관계도 네, 말씀하셨죠? 그게 제일 크대요. 그 주변에 인간관계요? 연락들이 다 끊기게 되고, 그리고 본인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 근데 그건 대부분의 은퇴하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많이 그걸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동료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같이 좀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가볍게 한잔 하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회사 분들인데 네. 그게 또 끊겼다는 말씀이세요? 보통은 네 그렇게 되죠. 대부분은. 왜냐하면 일에 대한 관계로 맺어지고 그게 일적으로 서로 찾고 그게 해결이 되든 잘 안 되든 그걸 위로하고 축하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같이 워크숍을 가서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계가 끊기면 사실은 서로 네. 찾을 일이 뜸해지죠. 물론 초반에는 그래도 가끔씩 연락도 하고 하지만 네.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챙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고 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회사를 떠나서도 계속 서로 이제 연락하고 얼굴 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이제 찾으려고 요즘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회사 내는 아니지만 회사 내 분들도 있고 근데 왜 다. 예, 회사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도 옛날 학교 친구들 말고 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협력사 분들 중에서도 네. 일할 때는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기도 하지만 그분들 중에 되게 좀 에너지 좋고 인간적인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일적인 거 말고라도 계속 서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관계 연습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 선생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인터뷰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터뷰를 하셨을 때에 혹시 뭐 이런 거를 미리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아니면 조직을 나오기 전에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건 좀 아쉬웠다. 인생 후배들 있으면은 이런 거는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인터뷰하실 때 나온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은퇴 준비하고 계신 분 중에 해주셨던 말씀이 그분도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 2년 내에는 아마 은퇴하고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살 거다라고 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현직에 계신 분. 네.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분은 이제 그 일을 찾는 거에 대해서 은퇴 전에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은퇴 후에 할 일. 네. 아, 그래서 소일거리라고. 네, 소일거리. 그게 본인이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네. 은퇴한 다음에 하는 일이 내가 안 즐거워도 된다. 그분은. 근데 최소한 내가 싫은 일은 하면 안 된다. 네, 그분은 또 한 단계 더 제 와, 생각을 또 뛰어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네. 더. 근데 네. 은퇴가 행복하려면 자기가 싫은 일을 계속 하는 건 진짜 계속 행복할 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좋은 일, 행복한 일 하면 베스트인데 네. 그걸 찾기에는 너무 힘든데 최소한 그래도 내가 싫지 않은 일을 꾸준히 내 시간을 쓰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루하루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네. 최소한 싫지 않은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분은 또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시간이요? 그 네. 온전히 24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네. 사람이 시간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소중한 게 시간이거든요. 네. 저는. 네, 저도. 근데 그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부족해요. 진짜 한 시간 한 시간이 맞아요. 너무 소중하고 맞습니다. 아깝고 맞습니다. 근데 할 게 없는데 시간이 많은 건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건 사람이 더 디프레스 되고 네. 우울해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직장 다닐 때는 사실 시간이 좀 남더라도 그 다음날 회사가 만들어준 일정에 아, 따라서 또 네.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스케줄이 안 나와요. 그 시간은 온전히 다 내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보낼 거리가 없으면 그만큼 사실은 좀 계속 디프레스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하신 말씀이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행복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싫지 않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긴 해요. 와, 저는 오늘 진짜 약간 띵 이렇게 받은 게 좀 크게 다 정말 다 와닿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내가 80대여도 경제적으로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은퇴가 아니다 라는 말은 진짜 이렇게 확 와닿았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 해야 될 일을 미리 찾아놔야 은퇴 전에 미리 찾아놔야 되는데 그 일이 적어도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은 네, 그것도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와, 저자님 오늘 진짜 저한테도 그렇고 혹시 이걸 지금 듣거나 보고 계시는 정말 2030 그리고 40 여러분들께서도 진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사회 후배들에게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일단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네. 사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듣고 본인을 한 번 더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제가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되게 요즘은 그런 생각하고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주변에 행복하면 내가 같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행복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불행한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행복하면 지금보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더 행복하게 도와주면서 나는 또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런 주변을 좀 많이 돌아보고 근데 그게 꼭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안 주더라도 그냥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자체가 또 되게 좋은 그런 관계가 되고 서로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본인을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되면 좋겠고 더불어서 주변을 좀 가족들 특히 가족들 포함해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조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